열려라 참깨 열려라. 자, 안녕하십니까. 국토TV.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필리핀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19호 태풍, 코니, 슈퍼 태풍으로 제 주변에 이제 바탄가스 주변에 이제 그 지역으로 홍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모두들 안전하게 잘 복구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종종 뉴스 보도나 혹은 또 그때에 맞춰서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바닷물이 빠져서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그런 뉴스 보도나 그리고 직접 혹은 그런 곳에 관광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바닷길이 왜 열리는지, 그럼 그런 것들이 다이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이버에게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이 빠지는 게 어떤 다이버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여러 가지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는 달이라고 하는 행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까요? 오늘 할 내용과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럼 지구와 달과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주변엔 또 달이라고 하는 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행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회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행성 간의 인력 혹은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조력이 무엇이냐? 각 행성, 태양과 지구, 또 지구와 달 간에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텐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조력은 달이 물론 태양보다 작지만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의 기조력을 100으로 봤을 때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을 약 46%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되냐면,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구를 둘러싼 액체, 곧 바닷물이
기조력에 의해서 달과 지구와 태양 각각의 기조력에 의해서 마치 끌려나가는 듯한 팽창하는 것과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 끌려나가는 구간에 위치한 지역은 바닷물이 높이 상승되는 효과, 그리고 끌려나가지 않는 반대편에 위치한 지역은 물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림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과 다르게 달과 지구와 태양이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달과 지구와 태양 간의 기조력이 각각이 끌어당기는 데 의해서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에서 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그런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해수의 들고 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힘이 분산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해수의 분포가 균등해지므로 이때는 물이 들고 나가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를 소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한 주기가 12시간 25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루는 약 매일 50분 정도의 차이씩을 두고 점점 시간이 벌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고 나간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유속이 강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일정 지역에 가서 내가 관찰을 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물이 강하게 흐른다면 내가 목표하거나 원하는 다이빙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다이버라면 언제 다이빙을 하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조라고 할 때 다이빙, 결국 물에 들고 나감이 적을 때 다이빙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하여 실제 바다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루 중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물이 밀고 들어오는 현상, 결국 밀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현상, 이때를 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다이빙 간단한 어플로도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바다 위치에 물때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프에 보듯이 자, 그래프의 위쪽 상단 쪽에 위치하는 구역을 만조 혹은 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쪽 커브 부분을 간조 혹은 저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 만조, 고조 때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저조 때, 간조 때는 물이 가장 수면의 높이가 낮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이버로서 언제, 하루 중에서 언제 다이빙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조는 뭐냐? 자,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가장 높은 지점, 가장 가득 찬 지점에서 바뀌는 시점에서 물이 멈추는 듯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를 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물이 빠졌을 때 간조 혹은 저조에서도 정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정조 때 다이빙하면 여러분들이 물살에, 물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석 그리고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닷물이 많이 들고 나갈 때 그때를 대조라고 부르고 적게 들고 나갈 때를 소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다이빙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소조 때 다이빙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자, 소조 때 달의 모양은 상현달이나 하현달, 달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밀물, 썰물, 하루 중에 언제 다이빙하는 게 좋을까요? 밀물, 썰물? 아니죠. 예, 정조 때,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만조 때와 그리고 가장 물이 낮은 간조 때, 그때 물이 멈췄을 때 다이빙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안전한 다이빙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에 관한 또 수중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이버로서 하나씩 좋은 정보가 제공되고 현재 다이빙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이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